아이가 정말 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은 채로 책상 앞에 앉다 보니까 공부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는데 효율적인 어떤 공부 역량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라는 말을 또 너무 많이 듣는데 근데 막연한 거예요. 엄마들이 관찰 없이 칭찬을 하려다 보니까 매번 보통은 영혼 이제 없는 맞아요. 칭찬이 영혼 없는 칭찬이 나오는 거죠. 그 책에 면접비용을 전할 때 항상 받게 되는 질문들은 대부분 이제 방법론에 대한 것이죠. 맞아요. 예, 어떻게 무엇?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와,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그렇죠. 몇 시간을 해야 되고 그렇죠. 무슨 영상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론에 몰입하는 부모님들을 이제 만나 뵈면서 이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종종 많이 느꼈었고 네. 그것을 제 책에서 이제 제목으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어력이라는 것에 대한 동상이몽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점수보다는 실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적인 소통 능력 네, 그리고 네. 아이들이 이제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메시지 자신만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집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이 책의 에필로그를 썼던 것이 지난 5월쯤이었어요. 그래서 5월이요. 이미 봄에 네. 집필을 마친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첫 책은 출판사 쪽에서 약간 방향성을 먼저 제시해 오셨던 그 책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책에 사실은 제 평소의 교육 철학이 훨씬 더 많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쓰는데 신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 말 너무 쓰고 맞아요, 싶었는데.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제 부제에 공부머리 대화법이라고 하는 그 멘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이제 보면은 독자분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모든 부모님들 약간 바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줘야 내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럼 작가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제가 제 큰 아이를 이제 다 키웠잖아요. 이제 네. 큰 아이가 이제 성인인데요. 네.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공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면 맞아요. 이게 참 이렇게 서로 뭔가 네. 맞지가 않는 거다라는 엄마가 생각하는 생각을 공부랑 했죠. 아이가 생각하는 공부가 다를 네네. 수 있고 뭐 횟수 네. 이런 게 모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이가 중심이 되는 항상 대화에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지만 본인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고 네. 탐색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맞아요. 그 기본적인 동기라는 것이 생기는 건데 일단 우리 보통의 부모님들은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주어진 로드맵 그리고 뭔가 과제, 과업 중심의 그런 일상들, 루틴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네. 그런 루틴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정말 배우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 먼저 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과거를 생각해 봐도 그냥 억지로 시험 때문에 하는 공부 네. 그런 거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재미있는 것들이 다른 쪽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때도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아이가 폰을 잡고 무엇인가에 몰두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폰이나 게임에 엄청 몰두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내일 뭐가 있다, 뭐 과업 이거 뭐 빨리 맞춰야 된다. 그래서 당장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너 이거 몇 시까지 마칠래?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맞아요. 거예요. 보통 그쵸. 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언제쯤이면은 다 끝나?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은 이게 굉장히 양호한 이 정도면 네, 대화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죠. 막 당장 화내는 게 아니면. 이거 예. 아니면. 원래는 네. 막 무슨 이 뭐야 막 이렇게 언제 끌려는 거야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나마 많이 순화된 표현이라고 할 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이가 무엇인가에 몰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동기가 충만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에 보통 이제 아이들이 좀 그러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엄청 재밌는 거, 엄청 중요한 것이라서 네. 엄마 잠깐만요. 이런 네. 말을 예를 들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한 번쯤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보통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로드맵대로 그리고 맞아요. 외부에서 주어진 그런 루틴 그런 것대로 아이를 이렇게 몰고 가시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은 채로 책상 앞에 앉다 보니까 네. 공부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는데 네. 부모님이 좀 정말 평소에 우리가 정말 독서가 중요하고 평소에 학교 공부 외에도 뭔가 실제로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공부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부 역량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아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네. 이거 좀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아이가 중심이 되는 대화를 평소에 네. 나누어 주신다면 네. 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네, 맞아요. 어떤 콘텐츠를 접해야 될지 그쵸. 스스로의 어떤 공부머리를 채워갈 수 있는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작가님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양육을 받아왔으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과 대화는 항상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에 대한 과업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했어 맞아요. 안 했어 맞아요. 하면 체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죠. 이 아이가 뭐가 관심 있는지 책! 보다는 그래서 그거 하는 것만 엄마의 관심사인 거지 정작 정말 아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여유가 없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공부에 흥미를 느낄까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게 시작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작가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방금 이제 이야기 나누는 중에 또 어머님들이 공부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책 잘 읽는 아이, 우리 엄마들의 로망이죠. 그쵸. 책 말하지 않아도 읽는 네. 아이인데, 네. 근데 유독히 내 아이는 꼭 책 읽기를 참 싫어해요. 그쵸? 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고민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혜선 작가님의 어떤 꿀팁 대화가 있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책 육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이제 커서도 네.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책을 즐기는 그런 여기서 성인으로 책은 자랐기 이제 때문에 영어 책, 한글 책을 모두 바꿔가는 거죠. 뭐 가리지 않고 사실은 우리말 책을 더 많이 읽어요. 영어는 보통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영상 콘텐츠를 더 네, 즐기고 네. 사실은 그 다양한 책들을 좀 많이 즐기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일과 관련된 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학 서적들 그리고 무엇인가 뭐 자기가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과 네. 관련된 책들을 두루 읽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신 있게 저는 책 육아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는 거에 대한 네네. 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책을 좋아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먼저 처음에 부모가 잘 관찰하는 것이 이 대화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찰. 네. 그렇죠. 이걸 안 하고 사실 엄마는 시켜야 될 것만 생각하니까 이 관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또 너무 많이 듣는데 근데 막연한 거예요. 엄마들이 관찰 없이 칭찬을 하려다 보니까 매번 보통은 영혼 이제 없는 맞아요. 칭찬이 영혼 없는 칭찬이 나오는 거죠. 이제 책에서 네. 제가 딱 그 표현을 썼는데 맞아요. 뭐 또는 뭐 답정너 같은 그런 그렇죠. 조언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사실은 아이들을 잘 관찰하지 않으시기 맞아요. 때문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말 책을 읽을 때도 우리 아이는 이런 분야를 좋아하는구나.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음. 우리 아이가 스쿨 스토리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네.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음. 예. 뭐 이렇게 남들이 다 읽는 해리포터도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가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험이나 어드벤처 이런 것보다는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를 재밌어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그저 잘 관찰하고 아, 우리 딸은 이렇게 친구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구나. 네. 이거를 그냥 서술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이에게 의미 있는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는 그러하구나. 엄마가 네. 관찰한 결과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어. 것까지만 전달하는. 네네네. 그래서 뭐 길게 표현할 필요 없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아이를 뭔가 개별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주는 말이라고 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도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뭐, 어디 칭찬을 말하는 어떤 책에서 나온 거를 그냥 어느 작가가 얘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한다든지. 구나. 아이보다는 예, 남이 해준 말들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 음. 정말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바느질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친구인데. 그러면 바느질을 잘한다라는 것은 이 친구는 굉장히 꼼꼼한 맞아요.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스스로도 약간 완벽주의처럼 뭔가 실수에 대해서 뭔가 민감한 마음도 스스로 갖고 있는 친구였고, 둘째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되게 꼼꼼하게 무엇인가를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바느질을 잘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꼭 공부 쪽이 아니어도 그렇죠. 뭔가 지식 학습 쪽이 네, 아니어도 일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네네. 그거는 실제로 나중에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가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좀 엄마한테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네. 받게 해주는 그런 대화. 이게 그래서 좀 아이를 나와는 별개의 고유한 인격이라 생각해서 좀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적절하게 칭찬하고 네.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분야의 책들 그럴 때 이제 엄마의 눈에도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약간 수준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노출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노출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싶은 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 이런 거 아니고 그쵸.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레벨이 너한테 맞지 않아. 뭐 영어건 한글책이건 그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가 나와 있어도 그거는 그 아이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 될 수가 있고 이거를 그냥 좀 펼쳐놔 주는 거죠. 자주 도서관에 다니면서. 예, 그래서 좀 노출을 해주는 것부터가 좀 시작이 아닐까. 관찰을 통한 노출을 네. 하라라고 하는 것. 네. 적절한 칭찬. 아까처럼 이렇게 너는 바느질하는데 굉장히 꼼꼼해라고 한다면 사실 네네. 아이는 그걸 인식하지 못할 텐데 네네. 일처리라는 순간에 엄마의 말이 떠오를 것 같아요. 나는 일처리를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지 네. 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또 유용한 그런 대화의 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관찰을 하셔라. 그리고 관찰을 하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좀 엄마가 먼저 독서로 인한 충족감을 느껴보시는 그 경험을 그쵸.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엄마가 말을 뭐 어디서 누가 독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걸 네. 잔소리처럼 한다고 해도 그쵸. 사실은 아이들이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텐데 엄마가 먼저 이렇게 짧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독서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거를 당연히 엄마가 먼저 느꼈던 그 이로운 점들, 네, 그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네.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리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이 그런 점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